안녕하세요. 색다른 시각으로 전 세계의 이슈를 다루는 색다른 튜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 폴란드에 수출된 K2 전차에 대한 해외 반응과 그 성능을 전격 해부 분석하고 왜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K2 흑표 전차는 대한민국 육군의 3.5세대 전차로 K1 전차의 후계 기종으로 개발되어 2014년부터 실전 배치 중입니다. 구름과 산악 지역이 많은 한반도의 작전 환경상 장갑과 화력, 기동성 같은 통상적인 성능도 뛰어나지만 다른 나라들의 주력 전차에 비해 사격 통제 장치와 자동장전 장치 같은 전자장비에 많은 공을 들여 만들어졌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약 260대가 7기동 군단 예하의 8사단과 11사단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2023년 2월 노르웨이에 수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노르웨이가 K2 전차와 경쟁하던 독일의 레오파르트2로 결정하면서 수출에는 실패했지만 이후 노르웨이 방산물자청이 두 전차의 평가 비교표를 공개하면서 K2 전차의 성능은 레오파르트2와 동등하나 오히려 가격은 더 싸다고 평가한 사실이 있었다고 밝혔을 정도로 세계적으로 성능 면에서는 최고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싸면서 성능이 동일하다면 K2 흑표 전차를 구매하는 게 옳지 않냐고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방위산업은 정치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노르웨이의 국익이라는 요소에서 레오파르트2가 더 맞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노르웨이는 북유럽 국가다 보니 유럽의 중심인 독일과는 밀접한 정치적, 경제적 이슈가 많기 때문에 아주 이상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독일은 정작 노르웨이와 계약을 한 뒤에 태도가 돌변하는 등 이들을 크게 곤란하게 하고 있는데요. 계약 당시 맺었던 납기를 어기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거죠. 발등에 불이 떨어진 노르웨이는 이제라도 한국의 K2 전차로 계약을 바꿔야 한다는 여론도 조성되고 있습니다. 일부 노르웨이 언론에서는 독일의 레오파르트2 전차를 선택한 것에 대한 뇌물성 대가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노르웨이가 러시아와 거리가 멀어서 저렇게 느긋한 태도로 일관한다는 조롱 섞인 비판을 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의 K2 흑표 전차를 구매한 폴란드는 동유럽에 위치해 있으며 과거 세계 제2차 대전 등 독일에게 당한 것이 많기 때문에 독일을 완전히 신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부분도 폴란드와의 무기 계약에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우리나라 관계자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러시아의 다음 침공 대상으로 폴란드를 지목하는 예상들이 있어 극심한 전쟁의 공포에 시달리며 최근 헌법까지 개정하여 군대 규모를 2배 이상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들에게 2009년 이후 무기 수출액이 1100% 이상 증가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시선을 사로잡을 수밖에 없는 국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폴란드의 기대에 부합하여 K2 전차는 성능 및 경제성은 물론이고 이렇듯 급박한 현지의 사정을 고려한 한국은 국내 생산 라인이 여유 있어 납기에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아예 폴란드에 제조 공장을 만들어 현지 제작 및 수리까지 해줄 수 있도록 하는 등 최상의 조건을 제시하여 계약을 성사시키기에 별다른 무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폴란드에 이어 루마니아에서 두 번째 수출에 도전하고 있는 K2 전차가 현지에서 포성을 올리며 질주하는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후진, 급선회, 기동 중 사격 등 가능한 모든 주행을 시연하였고 루마니아의 사방 이탁 트인 드넓은 훈련장에서 진행된 사격 훈련에서도 백발백중의 명중률을 보여주었습니다. 루마니아 관계자들은 K2 전차의 실제 성능에 크게 만족하는 반응이었습니다. 이런 전차를 가지게 된다는 사실에 기대감이 크다고 전하였는데요. 이번 성능평가는 루마니아 측 요청으로 인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흑해연안에 위치한 루마니아는 우크라이나, 몰도바와 국경을 접하고 있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전쟁 위기감이 높아진 국가입니다. 몰도바의 미승인 국가인 트란스니스트리아에 러시아군이 주둔하고 있고 흑해를 사이에 두고 러시아와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미뤄왔던 군사력 현대화를 위해 국방 예산을 대거 확충하고 나섰습니다. 신형 무기체계를 대량 도입하려는 루마니아의 레이더망에 포착된 게 바로 한국의 K2 전차입니다. 2004년 나토에 가입한 루마니아는 집단방 위체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자국군 현대화 과제를 방기했었습니다. 무기체계를 옛 소련 규격에서 나토 표준으로 바꾸라는 나토 측 요구에
루마니아는 배짱으로 버텼지만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대규모 전면전이 발발하자 루마니아에서 안보 불감증은 삽시간에 자취를 감추게 되었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점령되면 그 다음은 루마니아, 폴란드 차례라는 공포감이 급속도로 확산되어 이 같은 공포감이 루마니아와 폴란드의 국방 예산 확대와 군사력 현대화에 동력을 불어넣기 시작한 것입니다. 루마니아는 과거 주력 전차로 옛 소련 시절 제작된 전차를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구닥다리 퇴물 전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루마니아군의 현용 주력 장비는 대부분 소련제 무기를 토대로 자체 생산한 것이다 보니 러시아군을 제대로 상대하기에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루마니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고 국방 예산을 4조 원이나 늘려 불안한 안보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먼저 전차 부대의 보강을 위해 현재 K2 전차 300대 도입을 논의 중인 상황입니다. 앞서 미국의 M1 에이브람스 전차 54대를 구매했었던 루마니아가 나머지 300대를 에이브람스 전차로 구매하는 게 아닌 K2 전차를 선택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험지 돌파 능력이라고 합니다. 폴란드에서 생생한 사용 후기가 공개되며 전 유럽의 K2 전차 열풍으로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현지 생산을 위한 2차 계약에 한국보다 안달이 난 폴란드와 300대 도입을 코앞에 두고 있는 루마니아는 물론이고, 최근엔 슬로바키아까지 K2 전차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크라이나와 동쪽 국경을 맞대고 있는 슬로바키아는 러시아의 위협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군비 강화를 추진하며 신형 전차 104대 도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의 M1 에이브람스, 독일의 레오파르트2, 우리 대한민국의 K2 전차가 3파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폴란드 방산 매체 디펜스24에 따르면 마리안 마제르 슬로바키아 국방장관과 정병화 주 슬로바키아 대사가 슬로바키아 국방부에서 회동을 갖고 슬로바키아 지상군과 공군, 현대화를 비롯한 여러 문제를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슬로바키아 전차 현대화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논의됐다면서 한국은 슬로바키아 전차 현대화에 K2 흑표 전차를 제안하는 게 포함되었을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슬로바키아는 전국토가 산으로 뒤덮인 우리나라 못지않은 산악국가입니다. 카르파티아 산맥이 국토 한복판을 가로지르고 있고 산을 따라 흐르는 하천이 고루 발달해 있어 전차가 기동하기엔 최악의 환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사업에서도 K2 전차가 다른 나라들보다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나토 회원국들의 집단 안보 개념이 강했다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엔 자국 방위는 자국이 해야 한다는 의식이 커지고 있어 이런 측면에서 무기체계 수요가 폭증하고 성능과 공급 및 유지 능력이 모두 뛰어난 K방산을 주목하게 된 것 같습니다. 폴란드를 시작으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까지 K2 전차의 다양한 유럽 국가로의 수출이 그리 멀지만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왜 이들 나라에서는 K2 흑표 전차에 열광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상전의 왕자라 불리우는 흑표 전차는 105mm 활강포를 주포로 사용하고 있고 이스라엘의 메르카바 전차, 독일의 레오파르트 전차, 미국이 운영하는 M1 에이브람스 전차 시리즈와 동급으로 분류되며 명품 전차 반열에 올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어쩌면 가성비 면에서는 더욱 평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육지전에서 피탄을 보호하며 진격하는 것이 전차의 역할이라면 이러한 종합기술이 융합된 것이 전차입니다. 그동안 축구에서 전차군단이라는 말이 있었듯 독일의 레오파르트2 전차 기술이 전 세계 최고였다고 할 수 있지만 현재는 우리나라의 기술이 독일의 전차 기술에 근접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폴란드의 약 1000대의 첫 전차 수출에 성공한 후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루마니아 등 많은 국가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능동방어 체계와 수륙 양용이 가능하고 화생방 체계도 갖추어져 있어 독가스가 살포되는 생화학 물질에 대응할 수 있도록 방어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K2 전차는 현대로템이 생산해 한국군에 납품된 단가는 대당 96억에서 98억 정도이지만 수출 가격은 대당 1,900만 달러, 한화 약 262억 원으로 옵션에 따라 2,500만에서 3,000만 달러로 한화 약 345억에서 414억 원인 에이브람스 전차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그야말로 비슷한 성능의 다른 나라 전차에 비해 가성비 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차가 없던 국가에서 세계에서 손꼽히는 최신형 전차를 개발하기까지
우리는 수많은 고난을 헤쳐왔습니다. 그 고된 여정의 끝인 K2 흑표 전차 개발은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호평받는 서방 국가 전차들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아시아에서 유럽까지 팔려나가는 K2 전차가 여전히 선풍의 돛을 단 듯 나아가길 바라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